지금 당신의 나이, 로마 시대라면 이미 인생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50대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나 되었다니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까? 마음은 20대와 같은데 인생 무상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 2000년 전 로마 시대 50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로마에서 50세는 이미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긴 기적 같은 나이였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의 50대들도 우리처럼 인생이 덧없다며 한숨을 쉬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매일 곁에 두고 살았던 그들만의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신체는 무너지고 죽음은 코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단단하게 살았습니다. 먼저 냉혹한 현실부터 볼까요? 로마 제국 시대의 평균 수명은 고작 25세에서 30세였습니다. 거리의 아이들 중 절반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라졌죠. 전쟁, 전염병, 굶주림을 지나 50대까지 살아남은 이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2000년 전 로마의 50대, 그들의 실제 체력과 신체 나이는 오늘날의 몇 세와 비슷했을까요? 정답은 3번 80대 이상입니다. 현대의 50대는 한창 사회 활동을 하는 청년 중년이지만 로마의 50대는 이미 이빨 대부분이 빠지고 고질적인 관절염에 시달리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의 중심을 지켰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육체의 힘이 아닌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갖는 정신의 완숙미가 그 힘의 원천이었을 겁니다. 즉, 로마 거리에서 50대를 만난다는 건 수많은 죽음을 통과한 최후의 생존자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50대 남성에게 아침은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노인의 집 앞에는 수많은 젊은이가 줄을 섰습니다. 이를 살루타티오, 즉 아침 문안 인사라고 불렀죠. 노인은 침상에서 일어나 천천히 토가를 걸칩니다. 비록 무릎은 시리고 허리는 굽었지만 젊은이들 앞에 나설 때만큼은 가장 당당한 눈빛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소송 문제, 사업의 결단, 혹은 삶의 갈림길에서 노인의 한마디를 얻기 위해 온 것이죠. 체력은 예전만 못할지 몰라도 세월이 선물한 안목만큼은 그 누구보다 날카롭습니다. 로마의 50대는 그 안목 하나로 제국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50대들은 무너지는 몸을 이끌고 어떻게 매일 아침을 깨웠을까요? 여기서 잠깐 퀴즈. 로마의 노장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마셨던 비밀 음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 꿀과 식초를 탄 따뜻한 물, 바로 포스카였습니다. 원래는 군인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던 음료였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노인들에게도 필수품이었죠. 식초는 살균 작용을 돕고 꿀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당시 50대들은 치과 치료가 없어 대부분 치아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딱한 빵 대신 부드러운 죽을 먹어야 했죠. 하지만 몸이 쇠약해지고 식사가 부실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정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육체는 비록 부드러운 음식을 찾았을지언정 그들의 생각만큼은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유지하려 애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사회에서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권위였습니다. 원로원을 뜻하는 세나투스는 늙은 사람을 뜻하는 세넥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통치할 자격이었죠.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지만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빨은 빠지고 관절은 늘 아팠지만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 삶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공중 목욕탕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몸은 쇠락했지만 정신은 인생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들도 인생이 덧없다고 느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렬하게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승전 퍼레이드의 환호 속에서도 항상 이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기서 잠깐 로마의 식사 자리를 알아볼까요? 로마의 저녁 식사 자리인 콘비비움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값비싼 와인과 산의 진미가 가득했죠. 그런데 이 흥겨운 잔치상 위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종종 등장하곤 했습니다. 바로 은으로 만든 작은 해골 모형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50대의 로마인은 이 해골을 만지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라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와인의 향기와 그대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게나. 허물을 느껴서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죽음이 곁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했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음식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단 1%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로마의 50대에게 죽음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절망이 아니라 삶을 가장 진하게 농축시키는 향신료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50대 남성에게 집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자신의 지혜를 전수하는 마지막 강의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가문의 수장을 파테르 파밀리아스라 불렀고 이들에게는 죽기 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그라비타스, 즉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책임감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50세의 아버지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데리고 원로원 회의장이나 재판장을 동행하며 한 남자가 세상의 풍파를 어떻게 견뎌내고 결정을 내리는지를 묵묵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물려줄 금화는 언젠가 바닥나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태도는 아들의 평생을 지켜줄 갑옷이 될 것임을 말이죠.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어차피 끝날 인생이라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매일을 살았습니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앉지 못할 그늘을 위해 나무를 심는다고. 자신이 누리지 못할 걸 알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가치를 남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덧없음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쇠락하고 죽음은 늘 곁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50세는 끝이 아닌 완성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 로마 시대라면